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분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인공지능 벤자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영상 편집 관련돼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은 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음성 인식을 해서 다 이제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를 편집자가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이런 거를 이제 그 텍스트를 편집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어떤 글은 빼고 이렇게 문장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영상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그거를 다 텍스트로 만들고 그 텍스트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빼내면 영상에서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편집이 돼서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영상의 편집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겠죠. 이런 연구가 실제로 현재 되고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 중에 일부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한 거고, 실제로 사람이 영상 편집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영상 편집을 하도록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영상 편집 관련돼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영화 편집,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가 좀 기니까 영화 예고편을 인공지능이 편집하도록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SF 스릴러 영화인 모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사실은 여기 로봇이죠. 이제 몸까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뭔가 이제 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그린 이제 공상과학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미래에 관한 얘기겠죠. 근데 이게 약간 SF면서 이제 스릴러 영화, 굉장히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영화 예고편을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이 편집하는 방식을 압축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계를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는 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일정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몇십 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사실은 몇 달 아니면 몇 년으로 줄여서 그 시간이 점점 줄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때 편집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그러면 뭘 처음에 알려줘야 되냐면, 어떤 영상이 편집에 들어갈 만한 좋은 영상인가를 선별하는 방법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어떤 영상이 편집에서 집어넣었을 때 좋은 영상인가를 인공지능이 판별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어떤 소리가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상의 액션이 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인공지능이 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영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사람도 사실은 편집을 할 때 보면 어떤 영상이 과연 사용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겠죠. 이 영상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재밌어 하고 좋아할 영상이다 하는 게 약간 평균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뭔가 막 배워서 뭔가 그걸 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할 만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판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이제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사람에 따라 습성이나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도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떤 사람이 학습을 시키냐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선별한 그 영상, 그러니까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전 세계 SF 영화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게 이 중에 어떤 게 굉장히 좋은 영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주변에 이런저런 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부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그거랑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거를 어떻게 그 어느 영상 다음에 어느 영상을 붙이고 어느 영상은 얼마나 길게 붙이고 이런 편집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영화 예고편 중에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한테 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는 게 사람들한테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 그 중에 공통점을 뽑아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사람의 학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도 사실 많은 영상을 보고 뭐 예고편도 보고 이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굉장히 멋진 그런 영상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런 판단 기준이 세우는 거죠. 인공지능한테도 그걸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는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어쨌든 학습을 탁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막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도 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인공지능 이제 개발자나 과학자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센 사람들이니까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고편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우리가 예고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의뢰해보자. 이래서 IBM 왓슨하고 손을 잡고 예고편을 제작을 합니다. 이거 사람이 기존처럼 해도 되는데 왜 인공지능을 했을까요? 훨씬 싸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편집은 보통 영화 예고편 편집하는데 3, 4일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몇 시간 만에 편집했다고 하는데, 편집하기 전에 얘를 학습시키고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공이나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공지능으로 예고편을 만들었을까요? 마케팅이죠. 예? 자, 이 영화가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영화고, 최초로 인공지능이 예고편을 편집한 영화래 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로. 그 마케팅 용도로 돈을 쓴 거죠. IBM 쪽에서도 뭐 돈을 받고 했겠지만 자기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하면 좋으니까 뭐 들어간 돈을 다 받았는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할인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왓슨이 이런 것도 했어,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IBM의 왓슨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이 예고편을 편집을 하고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영화 홍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모간하고 AI라고 치면 예고편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고편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거를 이제 해설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참여한 이제 개발자라든지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고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게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또 영상 편집하면서 저 앞에서도 얘기했군요.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제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인공지능이 편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편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골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학습시키는 그런 게 그런 과정이 사실은 긴 과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야 얘가 편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영상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냐라는 걸 그런 다 이게 인공지능한테 공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런 방식을 가지고 얘를 학습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학습하고 뭔가 사람이 창작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사실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사람이 어떻게 학습받고 한다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인공지능한테 적용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기계하고 사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꼭 제 얘기가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않을 수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다 보면 사람의 뇌에 대한 이해,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이라는 부분이 제가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본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창작하는 거를 결국은 인공지능이 모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창작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창작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것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그렇습니다. 얘기가 하다가 좀 옆으로 좀 샜지만, 예. 뭐 영화 관련돼서 이제 예고편 편집한 얘기는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거 영화 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 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